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면이 평상시하고 조금 다르죠? 제가 여러분한테 보고 드린 일이, 어저께 서정욱 변호사하고도 했는데 병원에 제가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 안 드리고, 걱정하실까봐 그냥 했는데 댓글에서, 너 무슨 설렁설렁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병원입니다. 병원에서 방송을 쉴 수 없어서, 합니다. 오늘은 강투사, 투사 정치인 변호사, 강신업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화상으로 이원 방송합니다. 강 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스튜디오에 요즘 똑같은 위치에 나와 있고요. 네. 자, 강 변 어느 얘기해 줍니까? 예, 오늘 저기 병원에 계신다 그러는데 어느 쾌차하시고요. 이렇게 또 이렇게 네네. 이원으로 이원으로 이렇게 방송을 네. 한다니까 또 이제 좀 색다른 맛이 있는데 하여튼 네. 그 내일이면 뭐 퇴원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내일 예, 퇴원합니다. 예. 오늘 제가 네, 이제 문재인하고 조국하고 예. 만났네요. 아시죠? 조국이가 평산 책방을 방문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페이스북에 의미심장한 그런 또 글을 남기고 또 대문을 바꿨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바꿨어요? 예, 평상식방 해가지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그 앞치마를 두르고서 같이 이제 책방지기 하던 그 모습으로 대문을 바꾸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에다 글을 썼는데 그 글이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먼저 공지사항이라고 썼어요, 공지사항. 예, 보통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왔으면 나 갔다 만나고 왔다 뭐 이러저러 하다 이런 식으로 뭐 쓰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공지사항이라고 해가지고서 자기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온 사실을 공지하는 식으로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지금 대문을 바꿨다든지 또 공지사항이라는 문구를 썼다든지 이런 걸로 보면은 뭔가 새로운 어떤 시작을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공지사항이란 말 자체가 공적으로 알려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하고 그냥 설렁설렁 인사차 만난 게 아니라 그렇죠. 모종의 공적으로 모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의 어느 일부분을 당원과 국민들 동지들에게 보고한다. 이러니까 총선 출마 예. 민주당이 이런 거 같은데요. 예, 그래서 총선 출마 의도를 굳힌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네. 또 뭐 네. 길 없는 길을 가겠다.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게 부정당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뭐 역진과 퇴행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또 공직을 맡았었고 또 이런 얘기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보건데 제가 또 K4 정치연구소의 연구소장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정치 그렇죠. 이제 또 우리 하나의 그 패널로서 본다면 지금 조국과 문재인이 만난 것이 심상치 않다. 그러니까 하나의 의미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문조 동맹을 맺었다고 저는 봅니다. 문조 동맹, 조문 동맹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일종의 어떤 비밀 협약 내지는 어떤 평산 결의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은 민주당의 상황과 결부시켜서 볼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재명이 사면초가에 처했습니다. 저번에 이래경 혁신위원장을 이제 잘못 앉혔다가 지금 또 퇴진 압력을 받고 있고요. 천안함 그 자폭 얘기했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검증을 제대로 했는지 또 뭐 제대로 못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후폭풍이 상당히 크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중국의 신 대사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 중국 대사관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중국 대사가 15분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그거를 그냥 공손하게 듣고 있었단 말이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중국 대사가 그렇죠. 그 국장급밖에 안 되는데요. 사실 급으로 따지면은 제1야당 대표면 부총리급이거든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서 그렇게 멍석 깔아주고 우리 정부를 욕하도록 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거는 이재명의 판단력이 사실은 이제 사라졌다는 얘기고 그만큼 조급하다는 얘기인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민주당 쪽에서도 그리고 민주당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이해찬이라든가 아직도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는 이 문재인 이쪽에서 이재명을 팽시키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 팽, 조국 옹립 뭐 이런 지금 구도가 만들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총선에 조국이를 공천을 해서 관악갑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야무진끔 이 대선 준비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상당히 저들로서는 그런 어떤 음모를 꾸밀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조국이가 지금 3년 2개월 동안 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심에서 그렇죠. 이제 징역 2년을 받았는데요. 사실 그 재판이라고 하는 것도 질질 끌다가 지금 그것도 법정 구속도 안 시키고 지금 2심 중입니다. 사실은 법정 구속을 시켰다면 지금 깜빵에 있지 이렇게 뭐 나와 있지도 못하고 평산 책방도 가고 또 뭐 토크 콘서트도 하고 책 팔러 다니고 이렇게 못할 텐데 사실은 법정 구속 안 시킨 것도 정말 아주 좀 이해가 안 되는 일이고 그런데 하여튼간에 조국이가 이렇게 이제 평산 책방에 가가지고서 또 문재인하고 1시간 반 동안에 만나면서 또 길 없는 길을 가겠다든지 또 문재인 정부가 뭐 지금 부정당하는 것을 그 꼴을 못 보겠다든지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네. 조국이의 이제 어떤 총선 그 다음에 대선 전략을 저들이 세운 게 아니냐 좀 이런 얘기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들이야 무슨 전략은 못해요. 무슨 망상은 못해요. 그런데 네. 민주당 그 세력이 조국을 옹립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뒤에서 민다면 우리가 가능할까요? 보면은 네. 이 상식과 경험칙으로 보면 절대 불가능한 거죠. 일단은 징역 근데 2년이 민주당은 남았어요. 네. 네. 일단은 징역 2년이 나왔기 때문에 그 집행유예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2심 받고 3심 받아가지고서 결국은 감옥 갈 가능성이 많은데 저 사람들은 저번에 이제 이재명을 위해서 그 당원 당규를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공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로 보면은 이게 이재명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 조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본다면 우리 상식에 어긋나게 우리 국민 감정에 어긋나게 쟤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민주당과 특히 그 문과들 이거 네. 상식적이지 않은 놈들은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아시다시피 이해찬이도 또 지금 정치자금 문제 때문에 지금 감옥 갈 가능성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이완희를 통해서 뭐 3천만 원씩 받아먹었다.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은 여름 지나고 가을 가면은 여름에 이제 으스스 떨다가 가을 가면 감방 간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결국 민주당이 사실은 거의 지금 뭐 주자가 없다. 총선 주자라든지 어떤 총선의 대표 주자, 총선을 이끌 만한 사람 내지는 그 다음에 이제 당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대선 주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조급함이라든가 그런 어떤 악수로서 지금 조국이에 대한 어떤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조국이가 나온다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로서는, 우리 자유우파로서는 조나땡입니다. 조국 나오면 땡큐다. 이게 조나땡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조국이가 물론 뭐 이 재판받고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 조민도 8월 내에 이제 기소가 돼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공소시효가 다 되기 때문에 기소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뭐 조원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조민의 아들도, 조민의 동생, 조국의 아들도 원칙적으로는 이 기소가 돼야 됩니다. 등등이 이제 안 되고 만약에 그냥 설렁설렁 넘어간다든지 내지는 여기가 다시 또 뭐 총선을 나온다고 이렇게 나부되면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이번에 그야말로 민주당을 이제 말아먹을 것이다. 저번에는 조국이가 대선을 말아먹었죠. 조국 때문에 사실은 이제 대선이 망가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는 조국이가 총선을 망가뜨리러 나온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오히려 조국이가 나온다면 조나땡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는 봅니다. 그러니까 총선 말아먹고 아주 민주당 자체를 역사의 주양대로 싹 가져왔는데 조국이가 그냥 설거지를 하는 것만. 예,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번에 조민도 나오고 조원도 나오고 정경심도 다 나와서 싹 설거지 민주당 설거지 시키면 되겠네. 제가 아시다시피 지금 정경심은 수감 생활을 하면서도 또 이제 영치금을 챙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민이는 유튜브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뭐 움직이면서 또 뭐 그렇게 또 하고 있고요. 그다음 조국이는 책 팔러 다니고 평상 책방에서도 조국이 책이 4위인가 뭐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 순위가 말이죠. 책 팔러 다니고 또 토크 콘서트 하고 다니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얘들이 돈을 좋아하는 애들 아닙니까?
그 사모펀드라든지 뭐 웅동학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래서 결국은 돈벌이가 목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아, 예. 정치를 돈벌이를 위해서 한다. 예,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조국이 스스로 생각을 해도 자기가 이제 총선에 나가고 그다음에 뭐 대선 이거는 언감생신이라는 걸 자기도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러면 조국이 이렇게 지금 마치 할 것처럼 이렇게 하느냐. 진짜 하려고 하는 뜻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총선이 아직도 한참 남았으니까 10개월이나 남았고 대선은 그 후의 일이니까 그때까지 계속해서 관종 노릇하면서 돈이나 벌자. 이런 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민주당 문재인하고는 맞아 떨어지는 게 문재인도 조국하고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서 어차피 둘 다 관종인데 으쌰으쌰 하면 문재인 돈 버는데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조국이도 돈 버는데 도움이 되고 문재인 관종질에 도움이 되고 조국 관종질에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뭐 총선이라든지 대선 이거는 하나의 미명 핑계고 실제로는 돈벌이가 목표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나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그러면 그놈들이야 그런 놈들입니다. 네. 조국이고 문재인이고 뭐 다 돈벌이를 위해서 정치하는 놈들인데 이재명도 그렇고 송영길도 그렇고. 네. 아니 그런데 민주당이 거기에 넘어가는 그놈들도 그놈들이지만 아니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아니 조국이가 나와서 정당을 이끌고 문재인이 다시 뒤에서 평산마루에서 거기서 상황 정치라는 걸 내비두면 됩니까? 이거 빨리 잡아 쳐놓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 말씀 잘하셨어요. 말씀 잘하셨는데 잡아 쳐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못 쳐놓는 겁니까? 아니 이거? 보십시오. 조국이를 갖다가 설치했고. 1심에서 조국이가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도 법정 구속을 안 시킨 거는 네. 적어도 사과할 기회를 주는 거고 반성할 기회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저렇게 계속해서 자기 돈벌이라든지 사과나 반성은커녕 지금도 자기는 뭐 무죄라고 얘기하고 뭐 거의 대부분 무죄 받았다 이렇게 혹세무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조국이를 네. 지금이라도 사실은 이거 2심 하다가도 법정 구속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법정 구속은요 1심 끝날 때 선고할 때만 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2심 하다가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든지 뭐 도주의 우려가 있다든지 그러면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 구속을 시킬 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도 그렇습니다. 문재인이 계속해서 평산 책방을 열 때부터 우리가 이제 왜 평산 책방을 열지라고 우리가 의심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수많은 책을 팔고 거기서 커피도 팔고 뭐 여러 가지 또 그 책만 파는 게 아니에요. 이것저것 팔면서 책만 가져도 매덕 챙겼는데 거기 커피라든지 여러 가지 그 파는 걸 다 따지면 뭐 기념품이라든지 4, 5억 챙겼을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벌써부터. 그러면 1년 되면은 뭐 4, 50억 챙기고 그러면 돈이 있으면 거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문재인 정치를 계속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 지금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재인한테 우리가 1,390만 원씩이나 주고 65명이나 경호원을 붙여주고 비서 붙여주고 그 다음에 1년에 10억 3천만 원이 드는 그 정도 돈을 이렇게 붙여주는 거는 결국 전직 대통령으로서 품위를 지키면서 나라의 어떤 통합과 발전에 기여하라는 건데 저렇게 계속 분탕질을 친다면 그리고 자기 정치를 한다면 저 때는 예우를 박탈해야 되는 거죠. 일단 예우를 박탈해야 되고요. 네. 예. 아니 그저 문재인에 대해서는 수사가 지금 되고 있나요? 문재인 왜 수사 소환 안 시키는 겁니까? 글쎄 말입니다. 지금 문재인 수사를 좀 말씀드리면 원래는 네. 이제 서해 공무원 피격 살해 사건 이거 하고 그다음에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여기에도 사실은 문재인이가 자기도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거기 뭐 책임있다. 내가 뭐 시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 그 뭐 안보실장이라든지 국정원장 그까지만 하고 문재인은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문제고 더군다나 울산시장 부정선거 있죠? 이거는 네. 뭐 문재인이가 했다는 것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청와대 각 조직을 다 이용해 가지고서 자기 친구 송철호 울산시장 시켰다는 거 누구도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지금 이 울산시장 부정선거가 지금 이 수사도 느렸지만 재판도 지금 황운하라든지 뭐 송철호라든지 올라가 있는데 이게 질질 끌어가지고 아직도 1심 재판이 안 끝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도 사실은 문재인을 갖다 기소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울산시장 부정선거. 그런데 다른 사람만 기소해가지고 재판도 아직 안 끝나고 질질 끌 뿐 문재인에 대해서는 수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은 처벌하는 거 다 물 건너갔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참, 나라가 삼류 국민의
삼류 정치 나온다고 저 조국 같은 놈들을 이게 또 정치권에 불러내고 이걸 가만히 놔두는 국민들 이러니까 이런 놈들이 설치게 되는 건데 그리고 경찰이나 검찰도 제대로 된 수사가 뭐 하는 게 있고 뭐 1심에서 나와도 저렇게 버티고 그렇죠. 2심 가고 대법원 가 그러니까 구속을 시켜야 되는데 구속을 안 시키고 저렇게 1심, 2심, 3심 가니까 법정 구속만 답인데 사실 시켰어야 되는 법정 거죠. 구속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예, 지금이라도 시킬 수 희망을 있는데 빨리 재판을 진행하든지 아니면은 뭐 증거 인멸 네. 이런 게 있으면 시킬 수 무조건 뭐 시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조국이가 하는 행태를 보면은 아니 세상에 지금 뭐 법정 구속 시킨 거는 반성하고 사과하고 그런 기회를 주는 건데 그리고 재판에 네. 오히려 그 피고인의 방어권이라고 그래요. 법정 구속 안 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요. 감옥에 있으면 재판받는데 자기의 어떤 방어권을 10분 행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재판 준비 열심히 해서 너 방어권을 행사하라고 그래서 법정 구속을 안 시키는 거거든요. 지금 집행유예 나온 게 아니라 실형이 나왔어요. 징역 2년. 그럼 원래는 법정 구속을 시키는 건데 방어권을 행사하라고 안 시킨 거거든요. 근데 방어권 행사는커녕 정치하러 다니잖아요. 관종짓 하러 다니잖아요. 돈 벌러 다니잖아요. 네. 네. 무슨 개 같은 경우니까 그렇죠. 이게 아주 뭐- 2년 나왔는데 그렇죠. 아니 재판 준비는 안 하고 정치를 하고 저렇게 저지랄을 하고 돈벌이 하고 있는데 그렇죠. 실형이 2년 실형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법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사법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근데 이걸 스스로 자숙해야 되는데 문재인도 저번에는 이재명 만나더니 이번에는 조국 만나고 이거는 문재인이 이 정치 시작한 거예요. 과거에도 말이죠. 대통령 물러나면 정치 안 했어요. 아시다시피 뭐 이명박 대통령이든 아니면 뭐 전두환 뭐 노태우 다 누구도 물러나면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재인은 정치를 하겠다고 공개 선언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 공지사항이라고 올렸다는 거. 이거는 조국이가 조국 정치를 선언한 거고 나 문재인과 함께 한다. 나 문조동맹을 맺었다. 나 문조동맹 맺었다. 나 문재인하고 같이 정치한다. 지금 이렇게 선언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대책을 세워야 되고 이 조국이가 지금 어쨌든 자기 딴에는 어쨌든 조국이가 인기가 있다고 제대로 봐요. 그래서 조국이를 내세워가지고서 다시 한번 어쨌든 정치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거 국민의힘 쪽이라든지 또 아니면 검찰에서 말이죠.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여기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네. 하여튼 조나땡인데 조나땡이 선거에 이기는 우리 조나땡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사법 질서를 아주 조롱하고 망가뜨리는 이놈들을 싸그리 다 처단을 이번 총선에서 시켜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부정선거 수사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기대해보죠. 자, 투사 변호사 강태풍이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꼭 뵙겠습니다. 저는 뭐 내일 퇴근하니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